안녕하십니까. 윤투TV 윤윤철입니다. 우선 다시 심각해지고 있는 코로나19 상황에 현장에서 여전히 고생이 많으신 우리 의원 여러분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은 윤투TV 제22072호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부터는 두 가지 코너로 나눠서 하겠습니다. 첫 번째 코너는 여전히 시에 녹아든 세상사와 세평이고, 두 번째 코너에는 나라면 저럴 텐데, 그동안 뉴스 같은 것을 접하면서 나라면 저 상황에 이럴 텐데 하는 그런 안타까운 상황이 참 많았습니다. 그때 다르겠지만 그때에 맞춰서 제가 생각하는 그 역할을 한번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첫 번째, 시에 녹아든 세상사. 겉보기는 사람인데 하는 짓은 쥐새끼네. 불리하면 숨어있다 틈만 보면 나타나네. 늦은 뒤에 후회 말고 인간으로 돌아오라. 지금 민주당 사람들이 다시 소위 말하는 특혜 입법을 발의를 했다고 합니다. 2년 전에 발의를 했다가 국민 여론이 너무 따가우니까 슬그머니 거둬들였다가 작년에 다시 발의를 했다가 국민 여론과 더불어 대선과 지선이 남아있으니 또 슬그머니 거둬들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다시 대선 끝나고 지선 끝나고 또 지금 새로운 정부가 지지율이 자꾸 하락하고 하다 보니까 지금 또 다시 꺼내든 것 같습니다. 또 하는 짓이 사람이 있거나 뭐 인기척이 있으면 숨어 있다가 틈만 나면 고개를 들미는 쥐새끼랑 똑같다고 생각합니다. 쥐새끼가 습성이 야비한지는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비유를 적당한 말이 떠오르지 않아 쥐새끼라고 했으니 혹시 쥐가 들으면 기분 나쁠 수도 있겠습니다. 젊을 때 학생 때 그 몇 년 학생 운동 했는 걸 가지고 몇십 년을 울고 먹고 지금도 호의호식 하고 있더니 그것을 대대로 물려주고자 하고 있습니다. 물론 자기들처럼 운이 좋지 않았어. 또 자기들처럼 약삭 빠르지 않았어. 학생 운동을 하고도 빛을 못 보고 그런 사람들한테 미안한 마음은 있겠죠. 그런데 그렇게 생각하면 왜 그런 사람들만 보상을 해줘야 됩니까? 지금 2022년 대한민국이 이렇게 건재하는데 그분들만 역할을 했습니까? 1960년대, 70년대, 80년대까지 우리나라 그 산업 현장이나 건설 현장에서 얼마나 많은 분이 돌아가시거나 다쳤습니까? 일례로 경부고속도로 건설 현장에서는 공식적으로만 77분이 돌아가셨습니다. 또 다치기는 얼마나 다쳤겠습니까? 그 당시 포항의 모래불판에 세워진 포항제철, 그제도 뻘밭에 세워진 조선소들, 그 외에 여수산단, 이런 데서 얼마나 많은 분들이 돌아가시고 또 다치고 하셨겠습니까? 그러면 당연히 그런 분들도 보상을 해드려야죠. 왜? 그분들은 인텔리가 아니라서, 배운 대학생이 아니라서 그분들의 희생은 그만한 값어치가 없는 것입니까? 그뿐입니까? 그 당시 한국 땅에 외화가 없어서 독일에 광부로 간호사로 일하러 갔다가 거기서 돌아가시고 다치고 또 병들어 돌아오시고 한 분들, 베트남 전쟁에 참전하셔가지고 다치신 분들, 원초적으로는 우리 6.25 전쟁 때 돌아가시거나 다치신 분들, 그런 분들한테도 아직까지 평생을 갚아도 못 갚을 은혜를, 그분들에 대한 보상도 지금 미흡하다 못해 아주 초라한데, 그리고 당신들은 순서가 틀렸습니다. 당신들 말대로 대상자가 몇 명 안 되면은 이때까지 운 좋고 약사 빨라서 호요식하고 재산을 모은 당신들이 갖고 있는 돈이 그야말로 손톱만큼이라도 떼내서 모아서 재단을 만들거나 했으면은 그분들을 충분히 도와줄 수 있었을 것입니다. 당신들이 그래 충분히 도우고 그래도 무슨 미진한 부분이 있어서
정부에 나라에 협조를 구하는 것이 순서이지 2년 전에 그 법을 발의했다가 그도드리고도 그런 움직임을 보지 못했고 작년에 발의했다가 슬그머니 거둬들었을 때도 그런 소식은 듣지 못했습니다. 법이 통과되든 안 통과되든 그분들 당신들처럼 약삭 빠르지 못해 당신들처럼 운이 좋지 못해서 빛을 못 보신 그분들이나 그분들 후손을 찾아가서 우리가 이 정도로까지 했다 하는 그런 공지사를 할 것을 상상하니까 구역질이 납니다. 당신들이 그 우스꽝스러운 선민의식에 젖어 있는 것이 아니라면 당장 그둬들이세요. 정말 진심으로 우리나라 민주화를 바라면서 항쟁을 했는 분들은 지금 하늘에서도 당신들 욕할 겁니다. 두 번째, 나라면 이럴 텐데 제가 뒤에 저울 그림을 달아놓고 엄정 중립을 표방하는 정치 세평을 합니다만 지금 상황은 도저히 정상이라고 보기 힘들어서 제가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5년 전에 전 국민의 전폭적인 지지를 얻어서 출범한 정권이 불과 5년 만에 단 한 번의 정권 연장도 못하고 정권을 넘겨주면서 또 곧바로 치러진 지방선거에서도 참패를 했으면서도 지금 출범한 지 2개월 되는 그 새 정권에 대해서 탄핵 운운하는 걸 보고 이게 참 정말 참 정상이 아니다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제 생각에는 우리나라는 여가 됐건 야가 됐건 여로 바뀌건 야로 바뀌건 숫자가 많아지건 적어지건 간에 진보는 날선 하이에나 같고 보수는 살찐 돼지 같았습니다. 항상 그랬습니다. 살찐 돼지는 절박함이 없죠. 간절함도 없고요. 뭐를 하더라도 모조리 내놓는 것이 아니고 한쪽 발가락, 한쪽 손가락만 담궈 놓는 형태라고 할까요? 지금 당대표를 나가네 마네 하는 이재명, 만일 그 이재명 의원 부인의 그 법카 사용이 오세훈 시장의 부인이 그런 일을 했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거의 또 한번 뒤집어졌겠죠. 두 번째, 나라면 이럴 텐데 오늘은 국민의힘 원내대표인 권성동 의원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지금 사적 채용에 대한 그런 이야기도 있고 그 사적 채용을 해명을 하면서 더 욕을 얻어먹는 그런 상황이 있었죠. 정치도 이기고 지고 하는 게 있으니까 어떻게 보면 총성 없는 전쟁입니다. 그러면은 여기서 정말 필요한 게 이수진 장군께서 말씀하시던 필생적사, 필사적생, 살고자 하면 죽을 것이요 죽고자 하면 살 것이다. 이런 게 필요합니다. 제가 권성동 의원이라면 다음과 같이 말하겠습니다. 국민 여러분 정말 죄송합니다. 제 불찰로 이 사적 채용이라는 이런 불편한 말씀을 듣게 해드려 정말 죄송합니다. 또 그것을 해명하는 데 있어서 또 부적절하게 말씀을 드려서 또다시 심기를 어지럽게 한 점 다시 한번 사죄의 말씀을 드립니다. 하지만 국민 여러분께는 제가 100번 1000번 사죄할 수 있지만 저 내로남불의 화신 민주당 사람들이 저한테 뭐라고 하는 것은 제가 도저히 받아들이지 못하겠습니다. 저 지금 민주당에 제안합니다. 지난 문재인 정권 5년 동안 청와대에 근무한 모든 행정관들을 전수조사를 하십시다. 그래서 모두 전수조사를 해가지고 단 한 명도 국민들이 납득할 수 없는 그런 채용이 없었다면 저 권성동 깨끗이 원내대표는 물론 이 정치판에서 물러나겠습니다. 대신 국민들을 눈살 찌푸리게 하는 국민들이 용납 못하는 그런 채용이 있었다면 그 채용하는 데 힘쓴 분, 그 채용을 추천한 분, 그런 분들도 모조리 정계 은퇴하십시오.
기한은 내일까지 드리겠습니다. 그때까지 답을 해주십시오. 제가 국민들에게는 1000번 만번 고개를 숙일 수 있지만 민주당 당신들한테 숙일 고개는 없소이다. 저 같으면 이렇게 말했을 텐데 하는 생각을 해본 적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드려봤습니다. 이 나라가 누가 대통령이 되건 누가 정치를 하건 어떤 정치 세력이 정권을 잡건 그건 상관이 없지 않습니까? 모든 것의 대전제는 대한민국이 잘 돼야 되고 대한민국 국민들이 평화롭고 즐겁게 살아야 됩니다. 그게 최우선이지 무슨 누가 정권 잡고 그것은 절대 중요하지 않습니다. 길게 보면은 건불 10년이라고 정권 잡았다고 좋아할 수도 없고. 오늘 방송은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제가 셀프 특혜법을 다시 발의를 했다는 뉴스를 보고 보통 제가 방송을 찍는 패턴보다 좀 더 일찍 찍게 되었습니다. 다음에는 좀 더 좋은 내용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